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죽음 준비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죽음은 무거운 주제여서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싫어한다 하여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여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 대비 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맞이할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죽으면 끝인데 뭘 준비하란 말이냐 라고 되물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죽음이 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봤어 라고 되묻지요. 그러면 대답이 궁해지기 마련입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을 꼭 경험해 봐야 아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책이나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어떤 분들이 알려주었을까요? 예수님이나 부처님과 같은 선각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또한 의학적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임사 체험자들이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후 세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예약된 손님을 맞이하듯 기꺼이 맞이할 수 있어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던 사람은 예약된 손님을 환영하게 마련입니다. 예약된 손님, 곧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기꺼이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도둑처럼 덮쳐서 생명을 앗아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반드시 닥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요. 따라서 이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란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갈 수 있을까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죽음 준비라는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준비라는 말은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보다 의미있게 영위함으로써 죽음을 보다 편안하게 맞이하자는 말입니다. 따라서 죽음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준비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라. 자기 삶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의미 없는 활동과 의미 있는 활동을 구분해서 현재의 삶을 보다 충실히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죽음 준비라는 것은 평소에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준비되면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준비 교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삶의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쫓겨 도망가던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쥐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쥐가 갑자기 잿더미에 몸을 던져 대굴대굴 구르는 겁니다. 고양이가 쳐다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야 임마 도망갈 것도 없는데 무슨 짓이야 라고 외칩니다. 쥐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다 왜? 쥐가 죽음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죠. 과거 세계보건기구에서 20대에게 자살에 대한 강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이 있었어요. 20대에게 자살 관련 강의를 하면 혹시 자살에 대한 선망이 생길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살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갖게 되어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보는 성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와 달리 실험 결과 강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권고는 이내 철폐되었어요.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60년대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성교육 때문입니다. 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이전까지 성에 대한 표현이나 이야기를 금기시했어요. 성행위는 불결한 것, 은밀한 곳에서나 할 수 있는 떳떳지 못한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도덕적인 제동과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된 성 문제를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어 성교육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없지 않았으나 성교육의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덕적인 성의 족쇄에서 풀려나 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삶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성교육의 성공은 죽음 문제를 연구하고 있던 학자들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성의 문제처럼 억제되고 금기시되어 온 것이 죽음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곧 죽음 교육에 나섰습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과목에 죽음 문제를 포함시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의 죽음학도 보다 깊게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죽음 교육의 성과는 점차 가시화되었어요. 교육 결과 청소년들은 죽음을 보다 의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삶을 보는 눈도 건전해졌어요. 독일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종교 수업 시간에 죽음이란 테마를 다양한 각도에서 취급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죽음 교육은 1991년 각 당 복지재단에서 죽음에 대한 강좌를 시작한 이후의 일입니다. 2000년부터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땐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회상해보면 그 당시 어르신들은 죽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수의를 장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특히 환갑이 되면 자식들이 삼배나 명주로 수의를 마련했지요. 수의를 장만해두면 장수한다고 여겼어요. 이렇게 마련한 수의는 내가 입고 갈 옷이지 하면서 소중하게 장롱에 보관했습니다. 볕 좋은 날이면 그 안에 상태를 살피고 널어 말리는 것을 자주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기거하는 사랑방에는 오동나무 관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관을 만지면서 내가 죽으면 저곳에 들어가 살 것이지 라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죠. 또한 따뜻한 날이면 자신의 맷자리로 정한 자리를 찾아가 누워보곤 하셨지요. 그 일들이 당시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어르신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네요. 그렇다면 죽음 준비 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나이가 들면
늙으면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죽음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꼭 강의해야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포장은 약간 다르게 하곤 합니다. 아름다운 완성교육, 하늘 소풍 이야기, 웰다잉 교육 등과 같이 말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 청소년, 젊은이, 장년층 등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죽음 교육이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삶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성교육은 시키면서도 죽음 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눈을 감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그런 쪽에 너무 집착하고 살았다는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잘 적는다는 것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을 얼마나 보람되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 죽음 준비를 잘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죽음을 생각하면서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시간 보내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